네, 안녕하세요. 건축 법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이제 건축법 제1편 건축법의 2장 건축물의 건축 진행하죠. 자, 앞에서 해왔던 것처럼 한번 책장 진행 기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장에 대해서 여러 번 했지요. 자, 누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1장은 우리 총칙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2장은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3장은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같이 읽고 있죠. 4장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5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6장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 안의 건축물, 7장은 건축 설비, 8장은 특별 건축 구역, 그리고 9장의 보칙, 10장의 벌칙 이렇게 한다고 했었고 저희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맨날 별표를 했었잖아요. 1장 총칙은 상식선에서 기본의 기본이다. 용어를 알아야 된다 라고 했고 5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제도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문가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2장에 대한 거를 오늘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죠. 2장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중요도가 있는지 볼 건데 자, 사실은 요 다음에 4장 정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2장 정도로 갈 거예요. 자, 2장은 지금 우리가 1장은 1의 1부터 1의 4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은 2장은 좀 내용이 소항목이 많네요. 우리 어디 한번 볼까요? 그쵸? 어디 본다고요? 네,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다 피고 있죠? 오래간만에 목차 한번 봅시다. 목차에 여러분 저랑 같이 보면서 마킹을 해주셔야 돼요. 2장은 2-1부터 시작해서 2-24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황색으로 해놓은 거는 그 안에 소항목이 좀 많이 있는 것들을 제가 별색 처리한 거고요. 요 부분은 사실은 많은 부분 굉장히 제가 패스만 합니다. 이 2장 내용이 뭐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시험을 대비를 했을 때는 조금 가볍게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1장은 사실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어요. 1의 4 정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했고 대부분 중요했는데 2장에는 많은 부분 패스를 할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이 부분 2의 17, 18, 19, 20 행정에 대한 부분, 전산 처리나 종합 민원실 설치 등은 정말 지극히 많이 행정적인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뺄 거는 빼고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2장에서 마킹을 할게요. 여러분도 조금 책에다 표시를 해보세요. 시험을 위주로 본다면 사실은 용도 변경 부분에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2장은 다시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건축 인허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거여서 건축 허가 및 신청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중에 사실은 나머지 용도 변경 중요하다 허가 및 신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장이 요거 때문에 있는 거다 라고 본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한 번씩 보기는 할 겁니다. 제가 본다는 거는 시험 문제에 어느 정도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나오는 거 요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빼겠습니다.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빼고 요거 조금 약하고요.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산업기사의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내용이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2장을 어떻게 볼 건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이 총칙 우리의 상식 용어의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된다고 본다면 2장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
건축 프로세스, 인허가의 프로세스를 쭉 보는 걸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봅시다. 건축 프로세스가 건축 기획, 계획 이렇게 진행이 돼서 허가하고 착공하고 사용 승인하고 등기가 되는 게 일반적인 인허가라면 그 안에 법적인 내용이 선택이 있습니다. 사전 결정을 하는 단계, 심의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허가에 진행했을 때 또 철거가 들어가는 경우, 임시 사용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서 2장의 구성은 이렇게 건축, 그러니까 건물이 태어나서부터 사용하게 될 때까지 어떻게 취지가 있었냐, 기획이 어떻게 되었냐, 계획이 돼서 중요한 주민등록 만든 거, 우리 주민등록증 발급받는 것처럼 허가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건축물이라는 게 등기까지 되는 과정을 쭉 그 과정에 관련된 법 내용을 적어주는 게 2장 건축물의 건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전체 건축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2의 1부터 보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거는 법 조항이 있다 정도로만 진행을 할 거예요. 2의 1, 건축 관련 입주와 규모의 사전 결정. 어디 잠깐 멈추고 누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었죠? 제10조 사전 결정에 대해서 쭉 읽어봤을 겁니다. 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우리 건축 배웠죠? 뭐라 그랬어요? 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하려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건축에 관한 사항, 그것도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법에서는 뭐뭐 해야만 한다, 하여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되는,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 거하고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해야만 한다보다 법의 무게 같은 게 되게 가벼운 거죠. 상대적으로 저희는 패스해도 된다. 단 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사전 신청을 하게 되면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죠. 사전 신청을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법이나, 그러니까 간단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엄청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도면을 다 허가 도면을 작성한 다음에 딱 들어갔는데 아닌가 봐. 내가 100층 올라갔는데 잘못 올라갔어. B동 올라가야 되는데 A동 100층 올라갔어.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오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도면 작성하는 거, 허가 도면 만들고 서류 그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미리 중요한 포인트는 사전에 한번 허가권자에게 물어본다 라고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책에 제가 중략했어요. 우리 책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한번 쫙 간단하게 지금 보고 우리 책 그래요. 90페이지에 있는 내용 저는 중략을 했지만 2에서 8 뭐뭐뭐뭐에 대한 내용을 사전결정한테 알려야 되는 것도 있고 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전에 뭔가를 하게 되면 사전결정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 또는 신고 또는 협의를 하는 걸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를 우리 이렇게 이해해요. 사전 결정이라는 거를 신청하면 인허가에 조금 도움이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관련된 법에 의한 시행 규칙에 대한 내용을 4조 5조 신청하려면은 서식을 첨부해야 된다. 서식에 따른 도서를 첨부해서 내야 되고 이렇게 결정서를 7일 이전에 송부해야 한다. 라는 시행 규칙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고 진행할게요. 자, 2의 2
2장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허가라는 어떤 건축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을 담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건축 허가 대상. 건축 허가가 뭘까요? 일단 잠깐 멈추고 건축 허가가 뭔지 누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허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이겠죠. 법에서는 그럼 어떻게 허가를 말하고 있냐? 여기 한번 아까 질문 받았던 친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끊어서 여기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이때 건축, 신축, 중축 뭐 이런 거죠. 대수선까지 포함해요. 그때 우리가 수선보다 큰 게 대수선, 대수선보다 더 큰 행위가 건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이 높은 사람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된다. 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칙이죠.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사람은 건축주가 이거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랬죠. 이 높은 분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뒤에 단서 조항이 붙죠. 21층 이상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것들은 요분들한테 받아야 된다. 요 차이는 뭐냐? 쉽게 조금 작은 지자체 장한테 받느냐? 좀 큰 지자체 장한테 받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1층 이상 좀 그리고 대통령령 밑에 대통령령으로 바로가 내려가 보죠. 이런 것 앞에 11조 2랑의 단서 다만이 단서죠. 따라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5와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앞에 건축과 대수선이 있었지만 여기는 건축 가로 뺀다 그랬죠. 을 말한다. 그래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사람한테 받아야 한다라는 법 내용입니다. 책에 저희 정리를 해놨죠. 뒤에 보면 일단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거는 그냥 보통 자치구의 높은 사람. 요거는 조금 더 높은 사람. 좀 넓은 범위의 높은 사람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내요. 그런데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내가 용산구에 뭐 집을 짓는다. 그럼 용산구청에 가서 허가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요. 웬만한 건축물은. 그런데 조금 이게 크다. 그럼 어디로 간다? 서울특별시로 간다. 그래서 거기에 허가서를 내야 되는데 그 규모는 뭐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우리 앞 시간에 연면적 뭐죠? 바닥 면적이 합계 빠지는 건 있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내용은 뭐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예외 규정이 있다라는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있는 경우들은 도지사의 승인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 내용은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하고 아까는 높은 사람한테 더 해야 되는 거 21이라는 숫자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를 기억했지요. 그 다음에 2의 2는 허가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누구한테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정을 그냥 여기는 쭉 읽고 넘어갈 거예요. 잠시 멈추고 우리 책에 있는 요 사망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누가 읽어보죠. 자, 읽어봤나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아까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자죠. 허가 신청서에 요 설계 도서라 그랬죠.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우리 도서 앞에서 이야기했었어요. 도면하고 서류고 뭐뭐뭐뭐뭐와 뭐뭐뭐뭐가 있다 라는 게 건축법에 나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서류를 내게 되면 또는 대수선 허가를 잔 자가 시행령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 또 내야 된다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 칸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조금 책으로 넘어갔고 여기 시행령까지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 보면서 직접 봅시다. 페이지 몇 페이지? 94와 95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파워포인트는 중략했습니다. 책 잠깐 보실게요. 책에 아까 읽었던 2의 2 건축 허가 등의 신청 이렇게 한 게 건축법 읽었었죠. 그 다음에 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한번 봅시다.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 우리가 뒤에 아마 제가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뒤 한번 넘어가죠. 자, 우리 시행규칙의 별표라는 부분이 있어요. 2018년도에 개정된 별표 2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런 내용이 이제 시험에 좀 나오더라고요. 건축 계획서가 뭐냐, 배치도가 뭐냐, 평면도가 뭐냐, 인면도가 뭐냐,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지금 디자인 코스에서는 요런 것들을 도면에 그려요. 그런데 우리는 뭐 엄청 도면에 그릴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디자인하는 친구들 마찬가지야. 우리가 인허가 도면을 그릴 때 표시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를 우리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봐야 되는 거고 사실은 공무원들은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보고 있죠. 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책에 있는 95페이지 내용이 이제 95, 96까지 나와 있는 것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표고 우리 책은 요 표가 페이지 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에 대한 거여서 되게 간단한 내용들에 대한 개요나 도시계획 사항, 규모, 용도별, 주차장, 뭐 이게 해당 건물, 에너지 전략 계획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해당 건축물 배우는 거고 노인 요것도 뭐 설치 의무가 있는 경우에 나와져야 하는 거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계획서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도면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뒤에 사실 구조도, 구조계산서, 실내 마감도, 소방 설비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여러분이 3학년, 지금 2학년이잖아요. 2학년 도면에 관련된 수업을 들을 때 요 도면을 한번 쭉 보는 거를 저희 학교는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중간 과제 발표할 때 이런 내용이 최소한은 나와야 돼요. 개요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고 지역지구 이게 이제 건축 계획서라는 표현도 있지만 건축 개요라고 도면이 있어요. 건축 개요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배치도랑 이 도면이 있는 허가에 관련된 도면을 가지고 중간 과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 확인하도록 합시다. 또 하나 시험 문제에 보면은 다음 중 배치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 또는 다음 중 배치도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 것 아니면 배치도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라고 나와서 배치도의 축적 및 방위 우리 배치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중간 과제에 해야 될 도면에 있어야 될 것 축적 및 방위 있어야 되고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종행 단면도 건축선 그때 했었죠. 건축선
거리, 주차동선, 5개 주차계획, 공개공지, 조경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각각의 우리가 각 도면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는 법규에서 한번 보고 도면 관련 수업 시간에 실제 도면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파워포인트는 넘어갔지만 책 98페이지, 99페이지의 별지 양식, 100페이지의 별지 양식, 101페이지의 층별 개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류로도 들어가고 간단히 도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이 있다는 거는 실무할 때 중요하니까 이거 보시고요. 이어서 뭐뭐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는 시험하고는 관계없는 102페이지 103, 104에 대한 거는 실무에 관련된 거여서 제가 별표를 쭉 넣습니다. 106, 107 계획서에 뭐가 들어가냐 107 기본 설계 도서 이런 내용도 쭉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에 2에 3 요거 이런 내용이 있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할 수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요거가 법에 정해져 있다. 넘어갈게요. 자, 허가 제한 또는 허가 등을 대신하는 경우 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받은 걸로 해준다. 그래서 관련 법들 되게 많이 있죠.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주는 걸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법을 한 큐에 해주는 거죠. 넘어갈게요. 2에 2에 4 건축 허가의 취소. 요거는 조금 보셔야 됩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어찌어찌 했을 때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기껏 받았는데 취소하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누구 한번 답해 볼래요? 잘 모르겠죠? 자, 여기 있네요. 허가받은 날로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되는 경우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래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가 돼요.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뭔가 서류를 내게 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2 플러스 1 허가 난 다음에 최대 3년 정도는 착공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맥시멈 최대 3년이 넘어가면 당연히 취소를 해요. 물론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서류를 한번 내야 돼요.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2년 이내에 착공 안 하면 취소당한다. 여기 제가 써놨네요. 똑같은 내용이고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1년 동안 또 하겠습니다 라고 서류를 내지 않으면 취소된다. 2에 2에 5 처리 기준 통보 및 고시 항목이 있습니다. 2에 2에 6 건축 복합 민원에 대한 내용도 법에 나와 있네요. 2에 2에 7 건축공사 현장에 있으면 안전관리 예치금 등을 내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자, 2에 3 건축신고 보고 갑시다. 건축신고 우리가 책 몇 페이지일까요? 네, 페이지 118페이지. 잠시 멈추고 누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끊어서 봅시다. 읽었죠? 허가 대상 건축물이더라도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우리 절차가 신고와 허가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신고를 하는 거하고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쉬울까요? 그쵸. 신고하는 거는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건데 허가를 받는 건 어려워요. 누구한테 허락을 득해야 된다. 이 내용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신고를 받는 게 더 좋은데 어떤 경우에 허가를 안 받고 조금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로 허가를 가름한다.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보세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네. 85. 우리 국민주택 규모 85예요. 이거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85제곱미터 이내에 잘 보세요. 이거 증축, 개축, 재축. 건축하는 경우가 아니죠. 건축하는 경우였으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신축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신축 빠졌어요. 신축 빠져 있고 증축, 개축, 재축 신축 빼고 이전도 빼고 다만 3층 한정한다. 그래서 잘 보면 규모가 좀 작은 거. 두 번째도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우리 6장에서 배우겠지만 이거는 도시지역은 아니에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200제곱미터는 3.3으로 나누면 60 몇 평? 60 몇 평인 거고요.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이것도 대개 시골의 작은 건축물을 건축, 여기서 건축이잖아요. 신축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는 경우인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의 건축은 제외한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좀 신경 써서 하는 조금 신경 써서 마을을 꾸며야 되는 동네를 말하는 거고 방제나 취약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또 방제를 좀 강조해야 될 거는 빼고 규모가 작거나 시골이거나 시골에서 규모가 작거나 그 다음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이 좀 높은데 대수선 하는 경우 대수선 여기는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의 어쩌고저쩌고의 대수선 소규모 건축물을 사는 건축물의 건축 요거는 허가를 굳이 안 받고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하는 거하고 같이 본다. 그러니까 작은 건물 뭐 이런 것들을 한다. 앞에서 우리가 건축 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래서 연면적 함께가 이렇게 1, 2, 3, 4 쭉 보시면 허가받는 것보다는 규모가 작거나 시골이거나 뭐 표준화됐거나 하는 굳이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아도 되는 건축행위가 작거나 규모가 작거나 지역이 시골이거나 표준화된 도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굳이 허가 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건 개념적으로 이해하고요. 시험 문제에 혹시 나온다 그러면 하나씩 확인해 보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중요한데 전에는 과제를 내줬었거든요. 근데 요새 최근 들어서는 과제를 하는 것보다 문제화된 거를 보는 게 바뀌어가지고 자꾸 이 내용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는 과제는 패스입니다. 내지 않을 거예요. 넘어갑시다. 신고에 관한 내용 제가 대신 책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전에는 과제였어요. 요 내용이 뭔지 그래서 신고에 하는 소규모 건축물이 뭔지 대수선에 대해서는 한번 복습한 내용이었고요. 다 외우긴 힘들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고하는 건 작은 규모이거나 아니면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하거나 그렇죠? 행위가 적거나 이런 큰 맥락만 생각하고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확인합시다. 자, 계약에 대한 부분이 있다. 패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봐야 돼요. 신고사항의 변경. 허가와 신고. 허가가 더 많은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고는 조금 간단한 건데 이 부분은 뭐냐면 누가 잠깐 멈추고 이거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어봤죠? 위에 있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 이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았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변경사항이 생겨. 근데 변경을 생길 때마다 다시 허가를 변경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해야 되냐? 원칙은 그렇지만 아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 읽어봤죠? 허가권을 득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요거 좀 더 중요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나가잖아요. 현장에 나가게 되면 요거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사용 승인을 내는 게 공사자가 마지막 해야 되는 미션이에요. 설계자는 허가를 득하는 게 시장에서의 미션이고, 공사하시는 분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미션인데, 요것 때문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도서를 다시 수정 보완을 쫙 해요. 그래서 허가권자한테 경미한 사항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사용 승인을 신청함으로써 별도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요 내용이 실무에서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변경 등 일괄, 다음 변경에 대해서는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규모가 작아요. 10분의 1m, 뭐 1m.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요거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요거는 실무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런 게 법에 있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변경 신고 당연히 변경해야 된다. 이것도 실무 부분인데 여기서 패스. 자, 허가 제한 등의 사항부터는 좀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